준호 씨 부인은 매일 일만 하니까 외로우시겠어요. 제가 위로해 드릴까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67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2월이었습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40년을 일하고 마침내 퇴직했습니다. 정년이 차서 어쩔 수 없었죠.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박 차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들이 건넨 말이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시간대였지만 이제는 출근할 곳이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직장인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 송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있었습니다. 65살인 송이는 작년부터 동네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설거지와 홀 서빙을 하는 일이었죠. 여보 왔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죠? 송이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송이가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를 차려주었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송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쉬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쉬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점심을 먹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시간이 정말 더디게 갔습니다. 여보, 나 이제 출근할게요. 송이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중국집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영업했어요. 송이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특히 바빴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송이가 나간 후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때 위층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빨간색 운동복 상이었어요. 분명 윗집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을 주워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였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윗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인사만 나눴을 뿐이었죠. 저는 옷을 비닐봉지에 넣고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도 운동복을 입은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베란다로 떨어져서요. 제가 비닐봉지를 내밀자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죄송해요. 빨래를 널다가 바람에 날아간 모양이에요. 괜찮습니다. 흔한 일이죠. 정말 감사해요. 혹시 안에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여자 집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감사의 표시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곳곳에 화분과 그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준비할게요. 그녀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곧 그녀가 커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강유진이에요. 위층에 산 지는 5년쯤 됐어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해요, 준호 씨. 평일 이 시간에 집에 계시는 걸 보니 혹시 퇴직하셨나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네, 작년에 증권사에서 퇴직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많이 심심하시겠어요. 사실 정말 심심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니, 심심함을 넘어서 공허했습니다. 조금요.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적응이 쉽지 않네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무역회사를 운영해요. 요즘은 거의 해외에 있어요. 석 달째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유진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각자의 외로움이 공기 중에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어요. 준호 씨는 부인과 사이가 어떠세요? 유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오래 살다 보니까 대화도 별로 없고요. 그렇구나. 저희도 비슷해요. 남편과는 요즘 통화도 거의 안 해요. 유진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커피 더 드릴까요? 아니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내가 곧 퇴근할 시간이라서요. 저는 일어섰고 유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온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옷도 찾아주시고 커피도 함께 마셔주시고 별 말씀을요. 혹시 심심하시면 언제든 놀러 오세요.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방금 전 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유진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외로움을 토로하던 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송이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녁 6시 반 송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정말 바빴어요.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송이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저녁은 뭘 먹을까요?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요. 피곤해서 요리하기 싫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라면을 가져다 주자 송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라면을 먹었어요.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송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유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녀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외로움을 나누던 그 시간까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그 짧은 만남이 제게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것.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어요. 혹시나 유진을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만날 수는 없었어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산책을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유진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은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땀이 살짝 맺혀 있었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다녀오시나 봐요. 네, 테니스 레슨 받고 왔어요.
오늘은 좀 힘들게 했네요.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유진의 체취가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운동 후라서 그런지 더욱 생생한 여자의 냄새였습니다. 준호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올라와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번 일이 있었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글쎄요. 아내가 곧 돌아올 시간인데요. 잠깐이면 돼요. 딱 30분만 차 한잔하고 가세요. 유진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잠깐만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의 집에 들어서자 그녀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 준비할게요. 잠시 후 유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죄송해요. 차가 다 떨어졌네요. 대신 와인 한 잔 어떠세요? 남편이 출장 가기 전에 사둔 게 있어요. 와인이요? 저는 술을 잘 못해서요. 걱정 마세요.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유진이 와인을 따르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더 위험한 느낌도 들었어요. 자, 건배할까요? 유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뭘로 건배하죠? 우리 만남을 위해서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의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와인을 몇 모금 마시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유진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준호 씨는 부인과 언제 결혼하셨어요? 30년 전쯤이요. 젊을 때 결혼했죠. 와, 정말 오래됐네요. 유진 씨도 결혼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25년 됐어요. 하지만 요즘은 뭐랄까, 서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죠. 저희도 비슷해요. 정말요? 그런데 준호 씨,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부인과 속궁합은 잘 맞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좀 취했나 봐요.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아니, 뭐 죄송하실 것까진 없어요. 사실 저희는 그런 거 한지 오래됐어요. 저도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외로워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 달째 혼자 있으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말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겠는데 준호 씨한테는 그냥 다 털어놓고 싶네요. 그때 유진의 손이 제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우리 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네요. 유진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와인의 영향인지 아니면 서로의 외로움 때문인지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어요. 준호 씨, 저 이상한 여자예요. 왜 그런 말씀을요? 이렇게 남의 남편이랑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유진의 손이 제 허벅지를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어요. 준호 씨, 저 때문에 불편하세요? 아,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유진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더 낮고 부드러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와인으로 붉어진 얼굴,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준호 씨, 유진이 제 이름을 부르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귀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까지 왔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만 생각하고 싶어요. 유진의 손이 제 얼굴을 감싸며 올라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 순간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떨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유진이 제 손을 잡고 일어났고 우리는 말없이 안방으로 향했어요. 오후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그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났고 우리만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1시간 후 저는 유진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해버린 건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후회하세요?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반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송이가 곧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저는 급히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네. 오늘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적시는 동안 방금 전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얼마 후 송이가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요? 그냥 집에서 TV 봤어요. 저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과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유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함께 나눈 특별한 시간까지.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또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유진 생각이 났고 희가 출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윗집으로 향했어요. 금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제의 일이 있었기에 오늘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어머, 준호 씨. 문을 연 유진은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어색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와주셨네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들어오세요. 오늘도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 말이 어제와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유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준호 씨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저도요. 정말이요? 다행이다. 저 혼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유진의 손이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유진의 질문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이 순간만 기다려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자연스럽고 어제보다 더 뜨거웠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우리는 그 빛 속에서 서로를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윗집에 올라갔습니다. 희가 출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유진을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오늘도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 유진의 이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신호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거실 소파에서 어떤 날은 침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새롭고 설렜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무섭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어요. 준호 씨, 우리 이렇게 매일 만나도 괜찮을까요? 어느 날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후회되세요? 아니에요. 다만 혹시 들키면 어쩌나 싶어서요.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보다 유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설렘이 더 컸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송이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송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정말요? 응.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건 아니겠죠?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저는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어쨌든 당신이 좋아 보여서 나도 기분이 좋아요. 송이의 말에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송이는 매일 중국집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는 또다시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3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의 집에 있었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요즘 좀 시들해진 것 같은데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보다 열정이 식은 것 같아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진 건가요? 유진의 지적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처음에 금지된 관계라는 스릴이 사라지면서 이 모든 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생활이 계속 괜찮을까 싶어서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 들키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거면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저는 준호 씨가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유진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한 달 넘게 이런 관계를 유지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진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시간을 좀 가져봐도 될까요? 시간요? 얼마나요? 며칠만요.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어서요. 유진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윗집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유진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몇 번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중국집 김 사장입니다. 송이가 일하는 중국집에서 온 전화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부인께서 일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배달 나갔다가 오토바이하고 부딪혔어요. 빨리 오세요. 저는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어요. 유진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송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니. 응급실에 도착하니 송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왼쪽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배달 나갔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서요. 피하려다가 넘어졌어요. 송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설명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 골절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을요? 네. 내일 아침에 수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소 한 달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송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송이가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하얀 병원복을 입은 희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송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픈 게 당신 잘못이에요? 저는 송이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중국집에서 매일 일하느라 이렇게 된 거겠죠. 당신도 고생이 많네요. 나 때문에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부부잖아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송이가 아플 때마다 뒤척이는 모습을 보며 지난 한 달간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새벽 3시쯤 희가 깨어나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컵을 건네주자 희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응.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송이는 아픈 이 순간에도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어쨌든 당신이 좋아 보여서 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송이가 다시 잠들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 옆에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요. 진짜 저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은 바로 여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 여자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송이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수술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복도에는 저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송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창백했던 얼굴, 아파하던 모습, 그리고 제 손을 꼭 잡던 그 떨리는 손길까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유진보다 송이가 더 중요했어요. 곧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호 씨, 왜 연락이 없으세요? 걱정돼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어요.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요.
곧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로 답했어요. 지금은 전화 받기 어려워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10시가 되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박 선생님?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뼈가 잘 붙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2달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1달 정도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송이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오후 2시쯤 송이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 여보. 제가 옆에 있어요. 괜찮아요? 다리가 아파요. 진통제를 드릴게요.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놓아주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송이의 손을 잡자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 식당에서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싱거웠어요. 평소에 희가 차려주던 밥이 생각났습니다. 그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저는 송이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병실에 있는 보호자용 의자였는데 불편했지만 괜찮았어요. 송이가 편하게 쉴 수 있다면 제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이가 깨어났을 때 저는 이미 세수를 하고 아침을 사왔어요. 어머, 언제 다녀왔어요? 방금요. 아침 드세요. 죽을 사왔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힘들 텐데.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송이가 죽을 먹는 동안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밥 한 숟가락 뜨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떠먹여 줄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송이의 손에서 숟가락을 받아 조심스럽게 떠먹여 주었어요. 이렇게 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송이를 돌봤어요. 집에 가면 송이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가져왔습니다. 속옷, 수건, 세면 용품, 그리고 송이가 좋아하는 과일까지. 유진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저는 간단하게만 답했습니다. 아직 병원에 있어요. 언제 시간 낼 수 있어요?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송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목발을 짚고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힘들었죠. 저는 항상 희 옆에서 부축해 주었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미안해요.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고생하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도요. 당신도 쉬어야 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빨리 나으면 돼요. 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저도 송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 내려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이번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병원에 있어서요. 부인 상태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이제 시간 좀 내실 수 있는 거죠? 유진 씨,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아내를 돌봐야 해서요. 그럼 언제요? 1달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1달이요? 그렇게 오래요? 네. 아내가 아직 많이 아파서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송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증권사 동기예요. 그냥 안부 전화요. 저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이 더 컸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송이가 기뻐했습니다. 단 집에서도 한 달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무거운 것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복될 때까지 제가 송이를 돌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송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더 다정해졌고 세심해졌어요. 결혼하고 처음 본 모습이에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려고요. 송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빨리 나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희가 잠든 후 복도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유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준호 씨, 저 정말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유진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곧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죄송해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런 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부인 때문인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유진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마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복도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희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희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며 희를 차까지 데려갔어요. 병원 입구에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참 좋네요. 오래간만에 밖 공기 마셔요. 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집에 가면 더 좋을 거예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동네 슈퍼, 중국집, 그리고 우리 아파트까지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집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진이 살고 있는 층을 지나갈 때 저는 숨을 죽였어요. 다행히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 층에 도착했고 저는 송이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오니까 좋네요. 역시 집이 최고예요. 송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송이 등 뒤에 쿠션을 받쳐주었어요. 편하세요? 응, 고마워요. 점심은 뭘 먹을까요? 제가 끓여줄게요. 뭐 먹고 싶으세요? 미역국 먹고 싶어요. 병원 음식만 먹어서 집밥이 그리워요.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라면조차 제대로 끓이지 못했는데 병원에서 희를 돌보며 요리를 조금 배웠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간단한 반찬도 몇 가지 꺼내 놓았어요. 점심을 차려서 송이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겠는데요? 먹어보세요.
송이가 한 숟가락 떠서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당신이 요리에 소질이 있었나 봐요. 앞으로 자주 해줄게요. 정말요? 내가 나을 때까지만이 아니라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요. 송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픈 동안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의존만 했구나 싶어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 역할이 다른 거지. 아니에요. 앞으로는 집안일도 같이 하고 당신한테 더 잘할게요. 송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상한 사람. 나이 들어서 더 감정적이 됐어요. 그날 오후 희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거실을 청소하고 저녁 준비도 미리 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후 4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 부인 퇴원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봤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아내가 자고 있어서요. 알아요. 그냥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복도로 나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정말 끝인 거예요? 우리 관계가요? 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워요. 준호 씨가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한 달간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둘 다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랑이요? 저는 유진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외로워서 위안을 찾았을 뿐이에요.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였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계속될 수 없는 관계예요. 알고 계셨잖아요. 유진이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뒤돌아섰습니다. 알겠어요. 실망이에요. 준호 씨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유진은 대답 없이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우리 집 문을 열었어요. 희가 깨어 있었습니다. 누가 왔었어요? 아, 관리사무소 직원이요. 관리비 관련해서요. 저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랐어요. 앞으로는 희에게 솔직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희와의 관계를, 우리의 삶을 말이에요. 밤이 되었습니다. 송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말했어요. 여보, 제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뭔데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그래도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약속해요. 송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저는 송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복잡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옆에서 잠든 송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요. 비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희를 정성껏 돌봤어요. 아침마다 죽을 끓여주고 점심은 송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도 함께 했어요. 목발을 짚은 송이를 부축하며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송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당신 다리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응,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로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희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님 맞으시죠? 네. 택배요. 저는 택배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을 확인하니 유진이었어요.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유진의 집에 두고 온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목시계, 안경,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요. 준호 씨, 두고 가신 물건 보내드려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부인 잘 돌보세요. 편지는 짧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뭐예요? 송이가 물었습니다. 아, 예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시계예요. 동기가 찾아서 보내줬대요.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저는 상자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유진과의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송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송이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서서 하는 일을 나눠서 했어요. 이렇게 함께 요리하니까 재미있네요. 송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자주 하죠.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저를 보며 송이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더 다정해지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려고요.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송이 옆에 누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이 손이 저를 30년 동안 지켜왔다는 걸 알았어요. 이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여보, 고마워요. 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감사하죠. 곁에 있어줘서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송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고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송이의 다리가 많이 좋아져서 목발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희와 함께 가벼운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천천히 집안을 걷고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조금씩 힘을 키워나갔어요. 아파요? 제가 희의 다리를 주무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알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희가 좋아하는 생선과 채소를 사고 과일도 몇 가지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준호 씨? 돌아보니 중국집 김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부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곧 완전히 나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가게 배달 나갔다가 사고가 났으니까요.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요. 부인 완전히 나으면 다시 일하러 올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희가 다시 중국집에서 일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해서 돈을 벌어야 할까요? 글쎄요. 좀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희가 다시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면 제가 뭔가 해야 해요. 67살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어머, 고생했어요. 뭐 샀어요? 당신 좋아하는 생선이랑 과일이요. 나중에 저녁으로 만들어 줄게요. 고마워요. 저는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일을 좀 찾아볼까 해요. 일을요? 왜요? 당신이 일 안 해도 되게요. 우리 저축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괜찮아요. 그래도요. 뭔가 하고 싶어요. 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하고 싶은 일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고마워요. 알아볼게요. 그날 저녁 저는 컴퓨터를 켜서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6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경비, 청소, 배달, 그리고 간단한 사무 보조 일 정도였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지만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알아봤습니다. 2주 후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오전 시간대 사서 보조를 구한다고 했어요.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면접을 보러 갔어요. 도서관장님이 저를 반겼습니다. 이력서 봤습니다. 증권사에서 오래 일하셨네요. 네, 40년 일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책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도서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희에게 말했어요. 여보, 일자리를 구했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동네 도서관이요. 오전 시간만 일하면 돼요. 그럼 오후에는 제가 당신을 돌볼 수 있어요. 좋네요. 축하해요. 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무리하지 말고요.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도서관으로 출근했어요.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필요한 곳에 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서관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과 반납을 도와주고 어르신들께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특히 제 또래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오후 2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좋았어요. 보람 있는 일 같아요. 다행이네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요. 저는 희와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희의 다리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제법 먼 거리도 걸을 수 있었어요. 아파트 주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요. 희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그러게요. 돈이 많고 집이 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 있는 것, 서로를 돌보는 것,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좋아요. 약속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희의 다리가 거의 다 나았어요.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회복되셨네요. 이제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단 무거운 것은 아직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희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희가 말했어요. 이제 완전히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빨리 나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사람들이 두터운 옷을 입고 걸어 다녔어요. 여보, 내일부터 다시 일하러 갈까 해요. 희가 말했습니다. 벌써요? 아직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알아요. 천천히 할게요. 그럼 중국집에 다시 갈 거예요? 아니요. 다른 곳 알아볼 거예요. 좀 더 편한 일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희는 동네 슈퍼에서 계산일을 하기로 했어요. 오전 시간만 일하고 서 있는 시간도 적어서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희가 슈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서관에서 일하고 희도 슈퍼에서 일하니까 우리 둘 다 바빠졌어요. 하지만 오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희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어요. 시장을 걸으며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생선, 채소, 과일, 그리고 희가 좋아하는 떡까지요. 시장을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돌아보니 유진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부인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유진이 희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희도 밝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다리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네,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유진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희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누구예요? 희가 물었습니다. 윗집에 사는 분이요. 한 번 뵌 적 있어요. 그렇구나. 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유진을 보니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아는 사람을 마주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희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찌개를 끓였어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앉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어요. 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슈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희 옆에 누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곁에 있어줘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흔적들. 하지만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희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눈이 참 예쁘네요. 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올해는 첫눈이 일찍 왔네요. 저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가서 눈 구경할까요? 좋아요. 그런데 추울 텐데 괜찮겠어요? 두껍게 입으면 돼요. 우리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앞 공원에는 벌써 눈이 쌓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어른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공원을 걸었어요.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제가 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야말로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에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희가 웃었습니다. 이상한 말 하지 마요. 우리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여보, 행복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각자 일터로 나갔어요. 오후에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같이 요리하고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서관 일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어르신들과 친해졌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웠어요. 어떤 분은 전쟁 때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연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도서관장님이 퇴근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여요.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면 희가 슈퍼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 왔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재미있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렇구나. 저도 오늘 슈퍼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희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이고 계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희를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요. 희가 눈을 뜨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요? 방금요. 얼른 드세요. 식기 전에요. 고마워요. 희가 식탁에 앉아서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당신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저는 웃으며 앉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희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우리 어디 갈까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남산 가고 싶어요. 오랜만에 타워 보러 가요. 좋아요. 그럼 준비하고 나가요.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남산으로 향했어요.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타워까지 올라갔어요.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보였어요. 경치가 참 좋네요. 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에 와보니까 새롭네요. 저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우리 동네 보여요. 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말요? 어디요? 저기요. 저 아파트 단지가 우리 동네 같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전망대에서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추웠지만 행복했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점심은 남산 한옥마을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칼국수를 시켰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네요. 여기 또 와야겠어요. 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자주 나들이 나와요. 오후에는 한옥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전통 가옥들을 구경하고 작은 전시관도 들어가 봤어요. 옛날 물건들을 보니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 신혼 때 이런 박물관 간 적 있었잖아요.
희가 말했습니다. 그랬죠. 벌써 30년도 넘었네요. 시간 참 빠르죠? 그러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도요. 비록 힘든 일도 많았지만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희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자주 이렇게 나가요. 좋아요. 약속해요. 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퇴직하고 희와의 관계도 식어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일상이 소중하고 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그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여보, 자요? 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잤어요. 뭐 생각해요? 그냥 우리 이야기요. 행복한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응, 행복한 생각이에요. 당신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밤새 눈이 많이 내렸나 봅니다. 희와 함께 베란다로 나가서 눈 쌓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네요. 희가 감탄했습니다. 정말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이 눈처럼 덮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보, 오늘은 집에서 쉬어요. 밖에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희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집에서 따뜻한 거 해 먹어요. 붕어빵 어때요? 좋아요. 오랜만에 붕어빵 먹고 싶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밀가루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팥도 삶아서 소를 만들었어요. 붕어빵 틀에 구워내니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어머, 맛있겠다. 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될 거예요. 저는 붕어빵을 정성껏 구웠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따뜻한 붕어빵을 먹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옛날 생각나요. 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신혼 때 겨울마다 이렇게 붕어빵 구워 먹었죠. 맞아요. 그때가 참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요. 아니,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요? 왜요?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잖아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희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나이 들어서 더 잘 알게 됐어요. 우리는 붕어빵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혼 때 일, 아이들 키우던 일,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들까지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TV를 보며 쉬었어요. 별일 없는 하루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어요. 저녁이 되자 눈이 그쳤습니다. 우리는 두껍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앞 공원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조심해요. 미끄러워요. 제가 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당신도 조심해요.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공원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니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뜨거운 차를 끓여서 희에게 건넸어요. 드세요. 몸 녹이세요. 고마워요. 희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저도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 노력하면요. 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앞 공원에는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는 희와 함께 벚꽃길을 걸었어요. 벚꽃이 참 예쁘네요. 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올해는 유난히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진 찍어요. 여기서요. 좋아요. 저는 희의 휴대폰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벚꽃 아래 서 있는 희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하나 더 찍을게요. 웃으세요. 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진을 확인한 희가 말했습니다. 잘 나왔네요. 우리 같이 찍어요. 셀카로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벚꽃 아래 선 노부부의 모습이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매년 이렇게 벚꽃 보러 와요. 희가 제 팔을 꼈습니다. 약속해요. 저도 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서관 일도 1년이 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져서 능숙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도서관장님도 제 일을 믿고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박 선생님, 다음 주에 어린이 독서 교실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시면 돼요. 할 수 있으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맡는다는 게 설렜어요. 집에 돌아와서 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기로 했어요. 어머, 좋겠네요. 잘하실 거예요. 연습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먼저 읽어봐요. 저는 책을 가져와서 희 앞에서 읽었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자 희가 웃었어요. 좋아요. 목소리도 좋고 감정도 잘 살리시네요. 정말요? 다행이다. 다음 주 토요일 독서 교실이 열렸습니다.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저는 조금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 좋아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다음에 또 읽어줄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뿌듯했어요. 독서 교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신이 잘하셨으니까요. 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어요. 보람 있는 일 같아요. 그럼 계속하세요.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희도 슈퍼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몸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문득 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희가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작년에요. 당신이 사고 나기 전에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무슨 잘못이요?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한 달 정도요. 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누구요? 윗집에 사는 사람이요. 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한번 마주쳤던 사람이요. 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외로웠어요. 퇴직하고 나서 할 일도 없고 당신은 바쁘고 저는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 잘못이에요. 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제 끝났어요? 당신이 사고 나고 나서요. 병원에서 당신을 돌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희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상처받았어요. 정말 많이요. 당연해요.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요. 네. 당신이 변한 걸 느꼈어요. 작년부터요. 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당신이 저를 돌봐주는 모습 봤어요. 정성껏 진심으로요. 그때 느꼈어요. 당신이 진짜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요. 여보요. 저는 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뭔가 있었을 거라는 건 짐작했지만요. 당신이 돌아온 것 같아서 그냥 지켜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희를 꼭 안았습니다. 희도 저를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당신만 바라보며 살게요. 희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너무 외롭게 만들었나 봐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서로한테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더운 날씨였지만 저는 희와 함께 강변을 산책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먹고 자전거도 탔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었어요. 재미있네요. 희가 자전거를 타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래간만에 타보는 건데 신나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자전거를 탔습니다. 저녁에는 강변 벤치에 앉아서 노을을 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요. 희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도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그렇게 할게요. 100살까지요. 희가 웃었습니다. 100살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건강 잘 챙기고 서로 돌보면서요. 좋아요. 약속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모든 거요. 저를 사랑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 준 것까지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준 거요. 우리 서로 감사하다고 해요. 희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서로한테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고, 모레도 그럴 거예요. 희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자요? 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잤어요. 뭐 생각해요? 우리 앞으로의 일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요.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거니까요. 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함께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여름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희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희를 도와주었어요. 오늘은 뭐 할 거예요? 희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럼 집에서 쉬어요. 요즘 피곤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푹 쉬어요. 우리는 아침을 먹고 거실에서 쉬었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한 하루였지만 행복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간단하게 국수를 삶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낮잠을 잤어요.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조용하게 하지만 행복하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함께 밥을 먹는 것, 손을 잡고 걷는 것,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는 것을요. 67살의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덕분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희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희와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것이 제가 정말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충만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삶이요. 희와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걸 놓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그 깨달음 덕분에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밥상, 뜨겁게 김이 오르는 된장국 한 그릇, 말없이 밥을 먹는 아내의 모습, 그걸 보며 저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제가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밤이 되어 저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희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 옆에 조용히 누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고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와 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